제가 이거 컴퓨터에 앉아서 꾸준히 이걸 앉아서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책을 계속 읽었어요. 오면서도 읽고 어제 가면서도 읽고 했는데 이 그림 보셨어요? 그림?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몇 쪽이죠? 이게 216쪽 216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그려놓은 걸 보면 이 작가가 굉장히 사고가 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강명수 선생님. 사람. 이게 지금 손을 감고 이게 장모님이 시를 돌아가면 이 반대판이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심 느낌이 이 안에 끝에서 지금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시계파면 이게 돌아가면서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이게 지금 종점이에요. 근데 이걸 터득을 하려면 굉장히 뭐랄까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초점을 목표를 향해서 네. 가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차현정 이사님 뭐가 생각나세요? 딱 보면 가운데 거? 네, 그림 보고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냥 글쎄 그냥 얼핏 그림을 딱 그냥 봤을 때 그 초롱불에게 불 켜놓은 듯한 그래서 밝혀주는 주위가 환하는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김영훈 분이 이 그림 현장하시 네, 저도 이제 이게 지금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이 여러 형태로 지금 가면서 한 곳을 정점으로 향해 가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점에는 이제 딱 뭐랄까 정오, 딱 모아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이걸 저는 이제 책 읽기 전에 이게 한 패러그래프마다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럼 그림을 먼저 좀 봐야 한번 그림을 보면 얘는 보면은 가운데 불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뭐 종점이라고 해야 되나 종착지, 목적 그걸로 보고요. 이 지나가는 사람 모양이 가지각색이에요. 지금 머리 흰 사람, 이게 어떻게 또 나무처럼 뻣뻣한 사람,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삶의 고난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생각은 한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그때 시작을 해가면서 정점으로 가면서 겪어야 할 것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인생을 시작해서 내가 정점까지 진짜 요지 비바람과 뭐 풍파를 다 이겨내고 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래서 인문학적 책 읽기와 삶을 읽는 거 이게 삶이잖아요. 우리들 삶이 다 평탄할 수는 없어요. 항상 편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이게 다 우리의 희노애락이 다 섞여 있는 이 그림으로 봤고요. 인문학의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삶의 최종 목적지는 아까 조경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랑이에요. 제가 볼 때도 인문학에서도 어떤 책에서도 계속 보면 종점은 내가 사랑이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내 삶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책 읽는 거와 삶 읽기가 어떻게 다르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카우프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미래에서 인문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인류의 위대한 작품들을 보존하고 양육하고 실존의 이유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루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비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한다고 하는데 삶의 비전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희망 있잖아요. 삶의 비전이라는 게 희망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저는 지금 계속 이걸 해오면서 독서 포럼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고 내일 또 다른 커다란 이 시나브로가 되기 위해서 난 좀차 더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큰 꿈을 이룰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저도 아침에 진짜 1번으로 와요. 맨날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뭔가 깨우는 게 뭐가 있죠. 나한테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나브로를 내가 키워야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와서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희망이 없다면 그래 오늘도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 건데 그래 나는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야. 내 꿈이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희망을 잃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딱 일목요연하게 카우프만은 올바른 독서 방법론을 3가지로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독서. 소크라테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뭐 생각나요? 너 자신이 알아?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웠죠. 네,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제가 제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얼만큼 생각을 했느냐, 사유를 얼만큼 하고 산책을 얼만큼 하고 했느냐, 그게 먼저 떠오르고, 여기서는 변증법적 독서가 독서가들은 문화적 충격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대를 하고 이걸 텍스트라고, 여기는 텍스트라고 나왔어요. 텍스트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책이죠.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책은 우리의 자기 해방의 보조물. 사실 내가 우리 동화책을 쫙 보면, 야, 내가 백설공주가 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가끔은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야,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공주가 되는구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내가 만화 속에서는 다 주인공이 돼보잖아요. 책에서는 주인공도 돼보고 또 하녀도 돼보고 내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안 되니까 책에서 모든 걸 배우고 익히고 내가 되어보고 하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살 때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둘째는 대화적 독서라고 하면, 이게 대화적 독서는 제가 보니까 토론. 우리는 살면서 토론이란 걸 안 해보고 살았고요.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디베이트도 배우고 3T도 배우고 지금 김창화 대표님의 이름이 그것도 배우고 하는데, 보면 참 토론을 못했구나. 가족끼리도 그렇고 살면서 누구나 토론을 참 안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화할 때 서로 귀를 닫고 대화를 하죠. 왜? 내 얘기만 먼저 하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 있으니까 막 알려주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내 생각하고 조율을 해서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초등학생들은 해요. 토론 대회 비슷하게. 자, 찬성팀, 반대팀, 찬성팀 2분 발언하세요. 반대팀 2분 발언하세요. 그럼 또 그걸 요약하고 둘이 얘기해서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그 멘토가 가운데 이제 진행자가 잡아주거든요. 조율을 해주는데, 우리는 얼마큼 토론을 하고 살았는가. 제가 이거 볼 때 참 토론이 없고 내 생각만 말했잖아요. 특히 애들 키울 때 밥 먹어, 학교 가야지, 내 생각이잖아요. 지가 알아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알잖아요. 아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의도 우리 가족 회의 그닥 안 하잖아요. 집안에서 1년에 한 번은 해요. 새해 때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토론이기보다 회의기보다 그냥 자기 말을,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토론도 우리도 이제 조금 바꿔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브르타 방식으로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틀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브르타를 하고 싶은데 하브르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리더들이 몇 분 계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각 팀별로 4-5분 해가지고 한 팀별로 해서 하브르타가 돼야 진정한 토론이 되고 독서 토론이 진짜 되는 거죠. 독서 모임에서. 그 독서를 한다는 맨 마지막 목표는 날 변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책이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내가 변화해야 할 방향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최종 목적인 것 같고요. 셋째, 역사 철학적 독서입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여기서는 텍스트라고 나왔어요. 텍스트에 대한 논증, 해법, 저자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고 자칫 텍스트 속에 매몰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은 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역사와 철학 속에서 기본이 되고 내 삶을 거기다 얹어서 같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결론이고요. 변증법적 책 읽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묻고 대화하고 분석하는 독서법.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묻고 대답하고 분석하는 거. 하여튼 분석 그러면 왜 갑자기 쥐나죠? 분석한다 그러면 막 무슨 생물학적, 물리학적 분수가 나오고 뭐 소수가 나오고 원소가 나오고 해야 분석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 분석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독서가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책을 쭉 보면은 이 책을 이렇게 딱 보고 하나로 딱 이렇게 집결을 할 수 있는 게 독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결핍을 즐겨라 이 책을 딱 보고 아까 이제 차례말 순서 앞에를 쭉 훑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내가 이 책에서 모든 걸 읽고 한마디로 뭘로 이렇게 함축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공부해내는 게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읽었지만 다 흘러가잖아요. 특히 저는 중고였을 때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소설책이었어요. 소설책만 읽으면 그렇게 재미있고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하이패스 60권짜리 막 엄청 잘 읽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보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부잣집 남자 만나고 여자들이 인생이 핀다는 건데 이 환경만 변화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는 그것만 계속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하이틴 로맨스라고 책이 딱 문고판으로 나오잖아요. 60권짜리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 좋은 책을 안 읽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저희 같이 일할 때 이렇게 공부하지 그렇지는 안 되죠. 그때 애들이랑 그거 막 돌려 읽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219쪽을 보면 책 읽기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살이를 반영한다. 책 읽기가. 이건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인생살이를 반영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고 뭐든지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 할 때 부담감 없이 왔고 그래도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래도 내 분야는 사실 딴 분야보다 몇 번을 더 읽잖아요.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더 읽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료 분석하시고 하시니까 이게 나의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 없다면 책을 한 번 샀어요. 뭐 선택할 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베스트셀러만 뭔가 있겠죠. 그리고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빠서 못 읽어버리면 접어놓고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뭐 요만큼 해주시니까 그래도 또 나 발표해야 되나 그럼 한 번 더 읽어보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7년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렇게 핸드폰 찍고 이걸 못했어요. 그 자료가 7년 전에는 없어요. 그냥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7년 전과 지금의 나. 많이 변이 있었겠죠? 있겠죠 지금? 그리고 책 읽기와 삶 읽기는 통하는 것입니다. 굳이 변증법이나 인문학이 그럴싸한 말로 덧칠하지 않더라도 삶을 바로 읽고 이해하는 역시 소통과 성찰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성찰이라는 그 단어를 봤을 때 소통은 일방적이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다 일방적이었잖아요. 집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항상 그렇게 지시적이고 밑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게 잘 안 올라가죠. 예, 잘 안 올라가서 소통이 안 돼서 요즘에 뭐 우리가 배우는 산업 카운슬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배우거든요. 왜? 밑에 사람 얘기를 듣고 귀를 열어야 위에 사람이 더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잘 굴러가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소통과 성찰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고 성찰이라는 부분에서는 나 자신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도 생각하고 모든 모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고요. 여기에 책 읽기가 그냥 시간만 보내자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목적도 갖지 않는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면 진짜 자살이 쉽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내일 더 나아진 모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자살은 생각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엔 놀랐어요. 나만 생각하는 줄 알고 자살이라는 생각을 나만 하는 줄 알고 얘기를 못했잖아요. 항상. 근데 자살 예방 협회 가니까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은 76%라고 합니다. 76%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들은 더 심하고요. 어른들 조금 낮아서 76%고 애들은 90% 이상이 다 자살을 생각해봤다 그러고 우리가 그것도 한번 절대 얘기를 안 해봤죠. 상대방한테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죠.
없었어요. 자살하고 싶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 네. 없어요? 다 여기는 꿈을 갖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가운데 저는 힘들 때 좀 많이 했었어요. 자살을.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살을. 그래서 막 보면은 사이트 보면요. 그게 죽는 방법 쭉 나오잖아요. 근데 죽는 방법 쭉 나오는데 진짜 그걸 나한테 다시 생각을 해봐요. 너 물에 빠져 죽을래? 그거 던지면 진짜 시체가 팅팅 불어갖고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데 그거 너무 추해. 동맥을 끊을까? 집안에서 그런 건 싫어. 그러니까 다 X야. 그러면 살아야 돼. 그러면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목적이 계속 흔들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있으되 내가 현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 때 그때는 이제 자살을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용기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삶은 결핍을 즐겨라가 뭐냐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메꾸면서 또 가고 메꾸면서 또 가고 이게 발전하면서 내 삶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